아시다시피 로얄 로얄 네이비, 로얄 에어포스. 에어포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근데 하는데 로얄 아미는 아니죠. 로얄 아미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제가 그 얘기 항상 하는데 영국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이 균형과 견제입니다. 체크 앤 밸런스인데요. 그 왕과 귀족들의 관계가 체크 앤 밸런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왕은 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국 왕은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과반수를 30% 정도의 주식을 가진 주식회사의 대주주다. 70%는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귀족 한두 명은 손을 볼 수 있지만은 귀족을 상대로 그렇죠.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찰스 이글처럼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30% 대주주가 하기 때문에 그 영국에는 독재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대신에 또 독일처럼 왕이 허수아비는 아닙니다. 로얄 네이비, 로얄 에어포스는 있는데 로얄 아미는 없다는 거는 이 왕실과 육군이 뭐가 좀 사이가 나쁩니까? 그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프랑스 왕이나 이런 많은 나라의 왕이 직할군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군대를 직접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 왕은 한 번도 직할군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없고 이제 귀족들에게 봉토를 나눠주고 자귀를 주고 봉토를 나눠줄 때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봉토를 독립 경영을 해서 니도 먹고 살고 내인데 세금 바쳐라. 그 조건과 두 번째는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외적이 침입을 했을 때 군대를 끌고 내인데 와서 국가를 참전해서 보호를 해라.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할군대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족들하고 사이에 균형이 맞은 겁니다. 왕이 파워도 가지고 군대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영국의 육군은 귀족들의 군대고 아직도 향토 사단입니다. 지방에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왕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얄 아미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로얄 네이비죠? 그거는 이제 원래 왕이 직접 관할을 했고 국가의 돈으로 배를 건조를 하고 해서 직접 통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뭐냐면은 국가의 거니까 왕이 직접 만든 거죠. 그러나 육군은 귀족들이 관할하고 귀족들이 돈을 대고 귀족들이 평시에는 농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농사를 짓는 군인이라는 뜻인데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필요하면은 이 전쟁터에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원래는 옛날에 귀족이 갑옷이나 무기를 안 줍니다. 안 주고 농군들이 전쟁에 참전을 할 때는 자기가 갑옷을 만들고 자기가 칼을 만드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군대를 지금도 그런데 군대를 끌려간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의 벤처 탐험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해서 전쟁을 지면은 목숨이 날아가고 승전을 하면은 거기서 전리품을 군인 각자가 챙깁니다. 그게 기가 막힌 장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군대를 전쟁 참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영국 역사를 쓴 사람이 앙드레 모로아가 쓴 영국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디킨스도 영국사를 썼습니다. 썼죠. 아주 재밌게 썼대요. 재밌습니다. 주로 왕실 중심으로 했었더라고요. 앙드레 모로아 영국사가 아마 한국에서 번역이 됩니다. 신용석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번역도 잘하셨고 아마 그게 제대로 된 번역사로서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읽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영국 역사를 이렇게 개관하면은 너무 올라갈 필요 없이 시저가 영국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스코틀랜드 남쪽을 점령을 하죠. 그러다가 로마가 무너지는 한 4세기, 5세기 이때쯤부터는 약간 무정부 상태가 되고 오텀을 타가지고 앵글로족, 색순족이 들어오는 거죠.
앵글로족, 색슨족은 독일에 있었고 독일이죠. 색소는 지금 독일에 있는 삭손, 작센, 예, 예. 작센하고 같은 작센, 거고 색손이 예. 그게 5, 6세기 들어오고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죠. 기독교 들어오고 그런 그 다음에 8세기부터 바이킹이 이제 침략을 시작을 예, 해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노르웨이 바이킹 예. 들어오고 특히 덴마크에 싸움 잘하는 그 바이킹이 들어와가지고 영국의 일부를 예. 그 식민지처럼 통치를 예, 하고 예.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도 네. 바이킹이 들어와가지고 더블린이 그 바이킹 만든 도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이킹 지배 체제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그 알프레드 더 그레이트 이 알프레드 대왕이요. 대왕이 또 통일을 하죠, 그죠? 예, 예, 예. 그 말하면 앵글로색슨족을 앵글로색슨족. 저걸 예. 통합 국가를 예, 만든 예. 거죠. 그래서 영국인들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알프레드 대왕이죠. 예. 그다음에 그 뒤에 또 덴마크를 근거지로 한 크누트 예. 크누트 대왕이 잉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마 스웨덴까지 이렇게 점령하는 일종의 북해의 대국을 만들죠. 그렇죠. 예. 엠파이어죠, 그죠? 예. 북해를 내해로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그 지역에 북해를 대로 만들고 이 사람 좀 일찍 죽었죠, 아마 한 40살쯤 예, 죽고 맞습니다. 아주 저는, 예. 독실한 기독교 예. 신자고 그다음에 그 시절 크누트 대왕 시절을 배경으로 한 게 셰익스피어의 햄릿이고 햄릿입니다. 예. 그래서 햄릿의 배경이 되는 성은 잉글랜드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덴마크. 덴마크에 있지 않습니까? 저 거기 가봤는데 그 이름 뭐더라고요? 아, 저도 지금 갑자기 예, 여기 책에 나오는데. 예, 예, 크로는 그 바닷가에 예, 근산성. 크로는 굉장히 그 부풍이 센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햄릿의 배경이 되는 궁전이 여기 덴마크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셰익스피어는 자기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 셰익스피어가 그렇지. 해외를 안 나가봤다 그래요. 로메오 줄리엣도 로마도 안 갔을 거고 저기 이탈리아도 안 갔을 거고 예, 그 뭡니까 셰익스피어 그 로메오 줄리엣의 베니스도 안 갔을 거고 예, 베로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이걸 딱 질서를 정리하는 게 1066년 네, 그렇죠. 프랑스 노르만디에 한 150년 정도 정착해서 살던 바이킹의 후손들이 150년 살다가 보니까 선진한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이고 프랑스어를 하고 그렇죠. 프랑스 기사가 돼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한 7천 명이 도바해협을 건너와 가지고 런던 남쪽에 있는 헤이스팅스에서 예, 예. 앵글로 색슨 군대하고 결전을 해가지고 이기고 그 길로 잉글랜드의 주인이 됐다. 주인이 되죠. 예. 그래서 노르만 다이너스티가 시작된 거니까 넓게 보면 노르만 다이너스티 그 범위 안에서 엘리자베스 2세, 찰스 3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넓게 보면 그죠. 이 맥락이 같이 이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1066년이 결정적인 에포크인데 그 이후에 영국 자꾸 잉글랜드 이거 구별을 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영국이라 합시다. 영국이 내부적으로 아주 강력한 거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고 하니까 인구는 그때 몇백만으로 적었지만은 아주 동원력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영국은 그때까지는 계속 침략만 받다가 1066년을 기점으로 해서 침략하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특히 그 노르만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원래는 프랑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프랑스의 노르만디 일대가 자기 거니까 영국과 프랑스에 걸친 나라를 하나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걸 프랑스에 남아있는 요 땅을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하고 계속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100년 동안 100년 전쟁 병행이지. 해가지고 져서 그건 다 포기하는 거죠. 예. 포기하면서 또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 말을 쓰는 노르만 정사들이 영국의 지배층이 되고 공용어가 영어가 아니고 이제 예. 한 300년 동안 프랑스하고 라틴어가 공용어가 그렇죠. 되고 특히 그 왕실에서는 프랑스 말 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걸로는 영어고 예. 그러니까 영어가 한때 죽었다가 예. 14세기부터 영어가 다시 올라오면서 예. 프랑스하고 섞여가지고 오늘날의 영어가 나온 그렇죠. 거죠. 그 보면은 결국 이제 그 1616년에
그 정보왕 윌리엄이 들어오기 400년 전,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뭡니까 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사병 지배를 하고 거의 600년간 정도를 영어에서 얘기하는 다크 에이지, 암흑시기라고 암흑시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있었던 시기를 문명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 그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호적도 만들고 전국에 지금도 남아있는 로만 로드, 그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그 길에 마차가 다닐 수 있게 돌로 포장을 하고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홈까지 팝니다. 마차 바퀴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혹시 폼페이 가보시면은 그 폼페이 시내에 보면 길에 이렇게 구멍이 홈이 쫙 파진 그게 마차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넓이가 바로 그 소위 말해 유럽의 그 지금도 기차에 안에 표준이 된 거구나. 표준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로마인들이 영국을 잉글랜드를 그 통치를 하다가 그 로마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위험해지자 전부 다 불러들입니다. 철군에서 로마를 지키러 간 사이에 그 600년간이 암흑시기가 된 겁니다. 다크 에이지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선진 문명인 정보왕 윌리엄이 들어오면서 1616년에 들어오면서 다시 영국이 문명 시대가 됩니다. 그때 다시 이제 호구 조사를 해요. 한 것이 그 책이 둠스데이 북이라 그래가지고 그 영국인들이 하는 가장 진짜 그 둠스데이 북에 보면은 식구가 몇 명인지 가축이 몇 마리까지 다 나옵니다. 세금을 매기기 국세조사.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국세조사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통치가 완벽하게 통치를 하면서 이제 쭉 끌고 내려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고는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며느리를 프랑스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프랑스 말 통하는 공주들을 그 공국의 공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공주들이 오면서 결혼 지참금을 들고 와요. 지참금을 많은 경우에 그 공국의 땅을 일부러 끌고 옵니다. 그래서 뭐 포도주가 나는 주로 포도주가 나는 지역 이런 지역에 잘 사는 지역의 땅을 굉장히 많이 들고 와요. 그래서 한때는 그 영국 왕이 소유하던 프랑스 땅이 프랑스 왕의 가진 땅보다 더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르도 지방까지 가지고 있어요. 보르도 지방까지. 그래서 영국 왕의 그 윌리엄 왕 저 때까지 영국 왕의 그 문장에 그 백합문 프랑스 왕의 그 상징인 백합무늬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러다 그 노르만디는 우리 거다 하는 그런 뭐 노르만디 정도 아니고 밑에까지 뭐 완전히 거다 하는 그런 욕심을 프랑스 자체가 내가 프랑스 왕이라는 것을 자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것이 그 백년 전쟁이고 그 막판에 나온 것이 이제 잔다르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사실은 근데 이 역사를 보면은 프랑스는 영국한테 항상 당해왔습니다. 그 보통 보면은 뭐 나폴레옹이 어떻고 하라 그러는데 그 프랑스라서는 봐서는 굉장히 영국에 원한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 기분 나빠하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니 우리 말을 하는 프랑스 기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잉글랜드를 점령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때 사실 역사책 기록은 프랑스 기사들이 잉글랜드를 점령했다 이랬던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끌고 가는 천황이 한국계 백제인이다 이런 거 얘기하고 비슷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본에 뭐 그렇게 이긴 거는 아니니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와 프랑스와 영국과의 관계가 그래서 참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항상 보면은 정통의 왕이 없을 때는 외부에서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영국도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앤 여왕이 후사가 없어서 독일에서 이제 데리고 온 왕들이 조지 왕이라고 해서 100년 동안 왕 이름이 조지거든요. 그렇게 데리고 오는 이유가 국내 정치의 균형을 안 깨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내 귀족들 사이에 알력이 있는데 그 귀족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면은 그 경쟁자가 됐던 귀족이
망하니까 밖에서 그 국내 정치 기반이 없는 외국 왕을 혈족을 데려오는 우리나라에 아마 그 철종 강화도령이 아마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 봅니다. 월드컵 감독을 외국인으로 모시고 왜, 오는 거하고 예, 비슷하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뜻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도 보면은 그 급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위도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남편 필립 공도 그리스 왕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이유 중에가 결국 뭐냐면은 국내 정치의 균형을 세력 균형을 안 깨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